단일화에 대해 가지고 뭐 계속 자간을 이렇게 좀 이제 폄하하시는 거, 저는 그건 뭐 그거 역시도 좀 네거티브일 수 있다. 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까 뭐 시청자 전화도 있었습니다만은 이건 기본적으로 뭐 야권이 알아서 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러면은 또 다 그거에 반대하는 쪽은 뭐 그쪽대로 또 다른 모습 가지고 경쟁을 하면 되는데, 자꾸 여기서들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뭐 하는 거, 글쎄 뭐 정책 교과서 말씀하셨지만은 한국에 있는 정치학 교과서에는 저는 단일화 해도 된다, 의미 있다, 그렇게 저는 써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단판, 계속 이제 단판으로 하라고 이제 계속 이제 요구를 거듭해서 이제 하시는데, 저는 그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 단판을 지금 뭐 하는 게 또 뭐 그 자체가 갖는 뭐 어떤 멋있는 이런 걸 몰라서가 아니라, 그건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현실적인, 예를 들어서, 이게 또 두 후보 사이에 어느 뭐 좀, 한쪽으로 좀 기운다거나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단판이나 양보가 가능하겠지만, 뭐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도 있고, 또 과연 지지층을 각기 또 설득을 할 수 있느냐, 어떤 경쟁의 과정 없이 했을 때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단판은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는 방법이다 하는 거고, 그리고 여론조사를 대단히 이제 또 불신을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여론조사라는 것이 뭐 샘플을 뭐 한다고 해서 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안 한다고 해서 뭐 그런 건 좀 성립이 안 한다고 이제 보고요. 다만 이제 여론조사가 이제 한계를 갖는 거는 그 승부가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 이제 갈렸을 때 이거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 정도에서의 어떤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뭐 여론조사 지금 계신 뭐 신문사에서도 뭐 여론조사 결과 계속 보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조 교수님하고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 교수님 아까 지금 이대로 가면 이제 단일화 이제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이제 의문시된다, 이제 좀 이제 회의적인 말씀도 하셨는데,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중요한 것이 지금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이제 두 사람이 있는데, 뭐 어느 한쪽을 뭐 배척하거나 이렇게 떼내는 방식으로는 결코 좋은 결과를 야권이 얻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각기 지금 지지층들을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 후보나 이제 안 후보나.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야권의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를 정말 이룬다고 할 때는 이 두 사람의 어떤 그 지지층을 어떻게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잘 결합을 해가지고 무사하게 그야말로 12월 19일까지 그렇게 가도록 할 것인가. 이것이 대단한 이제 숙제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해서 좀 토론 잠깐만요. 좀 토론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싱크를 잠깐 말씀하셨죠. 안 후보가 이제 그 정치 쇄신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 단일화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정치 쇄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도 같은데요. 그렇다면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했죠. 국회의수 줄이고, 국고보조금 줄이고, 중앙당 폐지하고, 와 관련된 이 부분에 관한 단일화 협상은 어떻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논의를 하기 전에 박 소장님 진도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토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싱크로율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야권 지지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통진당 사태 때, 부정선거 사태 때 소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든 질문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싱크로율 얘기를 합시다. 정치 쇄신 문제든 뭐 미래에 어떤 정부가 되든 오늘날 한국 정치에서 현실적 과제가 무엇이든 간에 간단한 얘기를 합시다. 안철수 후보가 출마 선언한 날 민주당에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정치 쇄신을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단일화 협상의 전제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후보가 지금 민주당이 후보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쇄신을 했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 총선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 평가를 했죠. 또 더 나아가서 참여정부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를 계속 과거사 문제, 뭐 5.16 인혁당 정수장학회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질문을 했듯이 참여정부의 공과 과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언제 전면적으로 한번 정리를 했죠.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비서관급 몇 분들이 우리가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정에 참여하지 않겠다 외에 전혀 정치 쇄신에 대해서 또 당을 쇄신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김한길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고 그 이해찬 대표나 박준원 대표를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전제 조건, 국민들 앞에서 안철수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했던 기본적인 것조차도 안 지킨 상태에서 선거가 임박했고, 그 다음에 양 지지자를 어쨌든 달래서 잘 데리고 가야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있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건 정권 획득을 위한 공학적 단일화지 어떤 컨텐츠나 싱크로율이나 미래 가치에 대해서 합일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가치 연대를 하고
가치연대에서 출발해서 세력연대를 하고 그래서 공동정부를